안녕하세요. Summarization, Simplification and Generation, The Case of Patents 논문을 리뷰하는 동국대학교 DTM랩 RA 박민영입니다. 제가 해당 논문을 리뷰하게 된 이유는 특허 문서의 구조적인 관점을 좀 더 공부하고 NLP 처리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더 질적으로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듯하여 특허 문서 구조 자체를 전반적으로 리뷰하면서 NLP적 접근도 진행한 본 논문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논문 구성과 동일합니다. 서지학적 정보입니다. 본 논문은 2022년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에 게재된 문헌으로 특허 도메인의 언어적인 어려움과 실용적 중요성을 보이며 요약, 단순화, 생성 기법으로 분류되는 NLP의 다양한 접근과 연구 동향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특허 데이터에 대한 학습 관점에서 라벨링된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와 도메인 스페시픽하다는 특징으로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등의 주요 문제를 다루며 로지 스코어와 같은 일반적인 평가 지표의 한계점 등을 강조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발명자는 특허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이는 특허가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며 발명과 디스크립션, 기존 기술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면서도 다른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허 문서는 다른 문서와는 다른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허 분석을 위해 자연어 처리 접근법을 특허에 적용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summarization, simplification, generation 작업으로 분류하여 제시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특허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보다 기술적으로 특허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접근성과 처리 용이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으로는 우선 앞서 제시한 요약, 단순화, 생성 작업을 위한 NLP 기술을 탐구하며 기존 NLP 도구의 사용과 한계를 확인하고 미래 연구 방향성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A Primer on Patents입니다.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특허 문서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허는 법률 문서로 소유자에게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명의 사용을 통제하고 타인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소유자는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기술 이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트 관련 특허를 예시로 구조를 소개합니다. 이는 테이블 1과 같으며 클레임, 청구항은 특허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시하고 계층 구조를 가진 여러 청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디스크립션에서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구현 방식에 대한 소개가 주됩니다. 앱스트랙은 발명의 설명을 요약하고 메타데이터는 그 외의 특허를 설명하는 관점의 데이터인 인용관계, 날짜, 발명자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분류 코드는 IPC, CPC 등의 코드가 존재합니다. 페이턴트의 언어적 특성입니다. 특허의 각 청구항은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 문장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존재하며 청구항에서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일반 어휘와는 달리 단어의 빈도가 다르고 새로운 기술을 명칭하는 단어가 다 단어로서 임의로 생성되게 됩니다. 또 명사구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NLP 리소스를 사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는 도메인별 규칙을 정의하고 기존 파서를 이용하거나 파싱 전 청구항을 단순화하는 등의 전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태스크 디스크립션입니다. 본 섹션에서는 텍스트 처리 방법 중 summarization, simplification, generation 작업에 대해 논의합니다. 첫 번째로 서머라이제이션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원본 문서를 대상으로 주요 정보를 포함하면서도 더 짧고 밀도가 높으며 중복이 적은 텍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요약 기법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추출 요약과 추상 요약입니다.
추출 요약은 원본 문서의 문장이나 덩어리로 구성되며 입력을 문장으로 나누고 중요성을 점수화하는 과정을 통해 추출됩니다. 추상적 접근은 먼저 문서의 표현을 구축하고 원본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하이브리드 요약 기법은 앞서 언급한 두 요약을 적절히 차용합니다. 쿼리 베이스드는 연구자로부터 쿼리를 받아 관련 정보를 요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인간에 의해 작성되는 휴먼 베이스드와 입력이 너무 길 때 머신러닝 등의 기법을 이용하는 머신 베이스드 방식의 분류도 존재합니다. 또 다국어 기법 등이 적용된 연구도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 요약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데요. 일반적 문서에서는 주요 문장이 첫 번째 단락에 있지만 특허는 주요 내용이 전체 입력에 걸쳐 분산되었다는 특징도 존재합니다. 심플리피케이션은 문서의 언어적 복잡성을 줄여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단순화 작업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전문가 혹은 일반인 대상, 텍스트 혹은 그래피컬한 아웃풋 대상, 또 적용 관점에서 특정 인터페이스 설계 등을 단순화하는 과정이 다양합니다. 제너레이션은 특허 또는 일부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최근 적용되는 관점으로 연구 분야 자체가 새롭게 여겨지며 GPT와 같은 모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연구자들은 발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정의하고 특허 작성에 도움을 주는 어그멘티드 인벤팅을 가능하게 함에 여러 기여가 존재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관점의 설명입니다. 특허 문서는 특허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행합니다. 미국 특허청인 USPTO는 매주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고 여러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API가 제공되지만 쉽게 특허 문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공유된 데이터셋이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의미는 연구자가 쿼리를 직접 짜서 수집한 데이터들이 원본 파일 그대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벤치마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소개된 방법에 대한 적용에서 텍스트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도 NLP 분야의 오픈 프로블럼으로 언급됩니다. 질적 평가는 전문가 기반으로 활용되며 자동 접근 방식으로는 전문가 기반의 골드 스탠다드에 대한 유사성 평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적 평가로 널리 사용되는 매트릭은 루지 모델인데요. 이는 루지 N, 루지 L 등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루지 1, 2, L이 인간 판단과 가장 잘 연관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텍스트에 대한 평가는 까다로우며 해당 관점에서도 루지 모델의 활용 가능성이 존재하고 혹은 다른 의미론적 처리를 강조하는 평가 모델을 적용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허 요약에 대한 접근입니다. 추출 요약은 원본 문서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문장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아래의 5단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선 문장 또는 단락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이루고 이를 전처리합니다. 이후 키워드, 제목, 단어 등과 연관된 피처 셀렉션을 진행하고 추출된 피처를 기반으로 웨이팅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스코어링 후 추출된 문장의 결합으로 요약이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사전 정의된 룰 베이스드로 진행되는 등 여러 요약 기법이 존재합니다. 앱스트랙티브 모델은 입력의 의미적인 표현을 활용합니다. 구문 구조를 활용하였으며 맵핑을 진행할 때 규칙 기반으로 중요하지 않은 청크를 탈락시키는 등의 요약 기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신경망 모델 등이 혁신 방법론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혹은 LSTM과 어텐션 모델 등의 적용이 존재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앞서 설명한 두 접근법을 통합한 방법입니다. 우선적으로 세그먼트를 추출하고 이를 패러프레이즈하는 모듈을 포함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추출 후 추상적 요약을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강화학습을 사용해 엔드투엔드로 함께 진행하는 모델도 존재하고 추상적 요약 후 추출 요약을 진행하는 접근 방식도 존재합니다. 특허 단순화의 접근입니다.
단순화 방식은 주로 특허의 청구항을 보다 접근 가능하고 읽기 쉽게 만드는 구조화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특허 청구항은 법적 범위가 담긴 부분이기에 특히 수정하는 범위가 매우 중요한데 이전 연구들에서는 텍스트를 수정하지 않고 청구항을 전제, 전이 분할하며 구조화하는 접근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정보 추출 엔진을 통한 개체 유형과 관계를 감지하는 접근 방식도 존재했으며 구조화된 방식을 시각화하는 방안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가독성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평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너레이션 관점의 접근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최신 NLP 모델을 활용해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집중한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GPT-2를 이용해 파인 튜닝하며 다양한 도메인 내에서 텍스트 생성이 가능해졌고, 해당 부분의 특이점으로는 GPT-2를 특화 분야에 적용할 때 요구되는 파인 튜닝의 단계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버트 분류기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제너레이션 접근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동일 특허에 다른 섹션이 주어졌을 때 특정 섹션을 생성하도록 모델을 훈련시키는 등 여러 접근 방식에서 제너레이션 모델들이 적용되어 왔음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Current and Future Direction입니다. 본 연구는 특허에 대한 NLP 적용 관점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제너레이션 접근 방식은 현 연구 주제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해당 분야에 대한 한계점으로 향후 연구되어야 하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데이터적 관점에서 특허 문서의 경우 라벨링된 데이터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벤치마크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 다른 작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특허 문서에 대한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때 로직 모델 외에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성, 신뢰성과 관련하여서는 신경망 기반의 추상적 모델은 정보를 조작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도메인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허 문서의 길이가 길다는 특징이 성능적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오픈 이슈로 언급하며 연구를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여름방학 논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